네, 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로 한결에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그 검찰과 조중동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똑같은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한결의 기자들, 괜찮은 기자들 중에 법조팀만 가면 꼭 저렇게들 망가져. 네. 오늘은 한결에 좀 쓴소리하는 콘텐츠로 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까지 가서 조문 참사를 일으키고 왔는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석해 보니까 미숙한 외교로 벌어진 조문 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좀 함께 짚어드릴게요. 허재영 기자를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 후원 계좌 항상 여러분 인사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세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가장 좀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소식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런던까지 가서 왜 참배를 못하고 오냐, 뭐 내일 뭐 조문 방문 반명록 뭐 이런 데다 뭐 글 쓰고 온다고 하는데, 다른 그 주요국의 정상들은 다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가서 그 이제 그 여왕의 주검,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검에 이제 조문도 하고 다 이제 그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이거 못하고 돌아왔냐? 응? 불참했다고 하는데 불참이 아니라 못한 것 같아. 응? 예. 왜 그랬는지 분석해 보니까 이 무능한 외교 실력이 여실히 좀 드러난 것들이, 좀 흔적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어 들켰어. 준비 안 된 채로 간 게 들켰어.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검이 놓여 있는 관을 참배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하기로는 무슨 교통 통제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교통이 통제되는 거 그 이유로 조문을 못하는 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다른 그 주요국의 정상들은 교통 통제를 뚫고 갔다라는 거야? 아니, 왜냐면 다른 주요 정상들은 조문을 한 게 나오거든. 다른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 여기다가 다 조문하고 왔다. 이런 사람들, 캐나다 총리,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등등등등. 아니, 다 했는데, 아니, 교통 통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교통 통제가 된 것도 아니고, 니네들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어? 예. G7 국가는 공식 의전이 제공되었다고 하지만, 응? 꼭 G7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들 가서 조문을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교통 통제 때문에 못 하고 왔다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응?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인간관계가 안 맞잖아. 그래서 지금 주요국 정상들은 다 했는데, 전날 영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왕 참배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늦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통통제 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 정부에서 이런 게 조문 참사 논란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비행기가 더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에 참배할 수 있었고 런던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현지 시간 오후 2, 3시 이전에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 작성이 안내돼 윤 대통령은 오늘 조문록을 작성한다. 그러니까 늦게 갔다라는 거야. 늦게 빨리 갔었으면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거야. 교통체증 핑계, 교통통제 핑계를 댔지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럼 다른 대통령들은 왜 다 조문한 거야? 심지어 중국에서 간 사람들도 다 조문을 했는데, 똑같잖아. 그리고 나루히토 일왕도 우리랑 뭐 거리가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국가들입니까? 똑같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문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통통제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조금 이제 털어놓은 거죠. 우리가 오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더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댔지만 의전실에서 이런 계산을 못 한 거예요. 사전에 외교력을 펼쳐가지고 영국의 이제 그 장례 이제 준비하는 쪽하고 이제 치밀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제 출발을 했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지.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국에서 홀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격을 얼마나 높여놨는데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폄훼하겠어요? 안 그래. 거의 G7 국가에 항상 대우를 한다고. 근데 홀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영국이. 근데 따로 늦게 도착했지만 특혜를 주려고 하자니 다른 국가들의 형평성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특혜를 못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려놓은 밥상에 밥도 못 먹고 온 거지. 문재인 정부가 엄청 높여놓은 국격 때문에 영국이 우리를 홀대했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다른 정상들처럼 치밀하게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언제 도착을 해야 교통통제 이전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외교 일정을 짰어야 되는데 그딴 걸 할 줄을 몰랐던 거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그래. 아우 이 바보들 진짜. 그래놓고 저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고 있어요. 무슨 교통통제니 뭐니. 아유 정말. 이거 보세요. SBS 보도를 좀 가져왔는데 고맙습니다 뭉치자님. 아싸. 자 보세요. 런던에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서 런던에 어제 오후 2, 3시 넘어 도착한 정상은 윤 대통령처럼 오늘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영국 측이 안내했다. 이 봐봐. 늦게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리세션에 늦지 않도록 영국 측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하는 등 충분한 예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래, 영국이 우리나라 국격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진 않은 것 같아. 홀대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다? 이 외교력의 이 정보력의 참사가 빚어져가지고 의전실에서 언제 도착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런던에 뭐 오후쯤 도착해도 뭐 조문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 정부랑 치밀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가면 뭐 대충 뭐 웨스트민스터 뭐 가서 뭐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국 쪽에서는 할 만큼 다 했어. 우리 홀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다만 대통령실에서 멍청해가지고 정보력의 부재로 오후 늦게 도착한 거죠. 런던에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무슨 불가피한 상황?
무슨 불가피한 상황? 뭐 공항에 뭐 도착하다가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아니면 중국이나 그럼 일본의 의전단들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일찍 도착해가지고 조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계산할 줄 몰라? 아유 진짜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런던이나 영국 정부 장례를 준비하던 그 장례위원회 이런 쪽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일으켰는지는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말 못할 것 같아. 대통령실에서 외교력의 부재, 정보력의 부재로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은데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그냥 불가피한 상황. 아이고.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다른 정상들은 다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고 교통 통제 핑계를 대지만 런던에 이제 김인수 변호사, 영국 변호사이신 것 같아요. 이분 페이스북도 참조할 글들이 참 많은데 저도 가끔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런던에 사시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 통제 핑계를 대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런던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안 거예요. 18일부터 장례식이 있는 19일까지는 런던 시내 런던 시내 전 지역에 일정 지역에 자동차가 다닐 수 없다는 안내가 수일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수일 전부터.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조차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후에 도착하면 차로 안내받아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교통 통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 수일 전부터 런던에 그냥 시내에 다 안내가 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설사 이제 교통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런던 시내 전체가 다 교통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교통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걸어갈 수가 있었대. 충분히.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부부는 아예 운동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걸어가서 조문을 한 거예요. 그 프랑스 대통령 그 운동화까지 준비해가지고 조문하는 그 기사들 나오더만. 여기 이제 영국 런던의 이제 지도인데 어떤 이제 네티즌들이 다 찾아가지고 이 통제된 지역 이런 것들이랑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가지고 조문할 수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교통 통제되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걸어가지고 그래봤자 한 10분 20분 걷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가서 사실 조문을 했었어도 돼. 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 보세요. 이 사람들 운동화 신었잖아.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탁탁탁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의전실에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다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의전실은 멍청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죠. 만약에 대비해서 걸어가서 조문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 못 했을걸? 그러니까 왜 오후 2시, 3시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그렇게 짰냐고, 이 바보들아, 에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슬픔을 활용하는 건 유감이다. 우리도 유감일세. 우리의 그 나라를 대표해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기껏해서 길 막혀서 조문 불발. 아이고 이런 거 하나도 동선을 못 짰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 의전실에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의전실에서 대통령이 어떤 외부 행사에 가면 정말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연단에 예를 들면 연단을 걸어갈 때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지 왼쪽 길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다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이 또 꼬이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이 무능한 이 아마추어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이 영국에 사시는 분이 그래도 영국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조문도 못한 거를 크게 보도 안 해서 다행이다. 영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될까봐 걱정했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에휴, 정말. 여기 보세요. 교통통제 차만 못 다니게 한 거다. 걸어서는 어디든 다닐 수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으로 장례 행사가 있는 주변에만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한 거다. 반경 1km 이내만. 아이고 1km도 걸어가기 싫어가지고 조문을 포기해버렸어? 지랄한다. 아유, 진짜.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마크롱도 걸어서 들어간 영국 여왕 조문 장소인데 경과 거리 차 타고 들어가다가 차량 통제로 여왕의 조문을 우리 쪽에서 취소한 거라면 영국 측은 영국 국민들은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외교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네티즌이 이런 짤도 만들고 있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이 나 좀 들어갑시다. 영국 경찰 저기요 아저씨 차 빼세요. 뒤에서 차 맡기는 거 안 보이세요? 초청 명단에 없다고요. 당장 차 빼시라고요. 거참 너무하네. 나 정말 안에 차 돌려. 예.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상상해서 이제 만든 짤이지만 거의 맞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아유 정말. 그래서 외교 무능, 조문 무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홀대 당한 것 같진 않아요. 홀대 당한 것 같진 않고 다만 차려진 밥상도 못 차려 먹어가지고 특혜를 달라. 아 우리가 좀 늦었는데 아 우리나라만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 좀 차 타고 들어가게 해줘. 우리 늦은 건 미안해. 몰랐어. 이러다가 특혜를 요구했는데 특혜를 안 해주니까 특혜를 해달라는 영국 정부가 거절했다 이런 거를 밝히지를 차마 못해가지고 교통통제 핑계를 대다가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유 진짜.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한겨레에 이런 충고글을 썼어요. 한겨레 잘 들으세요. 이재명은 기자들이 그죠? 부정부패가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난 10년 동안 검찰과 국정원까지 심지어 동원돼 가지고 악의적인 수사를 온갖 당해서 털리고 그랬는데도 뭐 하나 나온 거 있어? 이렇게까지 검찰의 표적 수사 당해온 정치인이 있습니까? 난 진짜 역대급인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해외 망명까지 당하고 그랬던 이후 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 끝나고 당했죠. 그죠? 이재명은
뭐 성남시장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린 지금까지도 계속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를 당하는 진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식의 사법 피해를 당한 정치인 있었습니까? 나는 처음 보는데. 그래서 지금 한겨레는 지금 이재명은 정치인 민주당 대표니까 검증해야 돼 이런 그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이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로 온갖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법 피해자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야. 예.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기자는 지금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겨레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 손바닥 안에서 영원히 놀아납니다. 제가 왜 이제 오늘 열받아서 이 글을 썼냐면 한겨레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화가 나서요. 제가 가르쳤던 후배예요. 최민영 기자라고. 얘가 2018년 입사한 애죠. 2017년 말에 들어왔나? 아무튼 2018년에 제가 수습 기자일 때 얘네들이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한 4-5명 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4-5년 차 기자가 되니까 이제 제법 굵직굵직한 기사를 쓰는 부서에 배치가 된 것 같아. 얘는 또 법조팀에 들어갔나 최근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 이재명 성남시 성남 FC와 한 몸? 딱 검찰 시각대로 제목을 달았죠. 다만 뭔가 좀 중립적인 건 또 써야 되니까 제3자 뇌물, 검찰이 넘어야 할 산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요것만 제목으로 쓰면 왜? 데스크가 혼을 낼 것 같았어? 민영아? 아니 이건 또 뭐야 굳이 이걸 왜 써? 아니 그러면은 이 성남 FC와 한 몸인 거에 대한 증거를 가져와봐 기사에. 그런 것도 없잖아. 왜 마치 이재명이 성남 FC와 한 몸? 이런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왜 써? 자, 제가 왜 한겨레 그 기사를 비판하냐면 보세요. 제3자 뇌물, 검찰이 넘어야 할 산들 이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기사를 썼냐면 조중동하고 논리가 똑같아. 뭐냐면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런 거 쓰고 있거든. 제3자 뇌물죄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정황 증거 같은 게 나왔거든. 왜냐면 두산 공문. 뭐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분당구 정자동 이 병원 부지 3,000평. 이거를 두산그룹이 갖고 있었는데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대가로 그죠? 성남시가 기부 체납받을 면적을 전체 부지 15%에서 10%로 낮췄는데 이 줄어든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억 원 정도 돼. 땅 가치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성남 FC의 광고 후원금으로 공교롭게도 비슷한 금액이 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주장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잡듯이 수사를 해가지고 두산에 공문을 하나 찾아낸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좀 용도 변경 이런 거 해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후원을 검토하겠다. 1층 그 건물의 1층 같은 경우는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공문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대가성 아니냐 부정한 청탁이다. 그나마 이제 그 공문 하나를 찾아냈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이 이걸 송치를 한 거예요. 약간은 좀 상황이 좀 변화를 했어요. 그 공문은 하나를 이잡듯이 찾아낸 거야.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막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공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다. 이런 게 있긴 있거든. 조중동이 막 퍼뜨리고 있어. 그거를 한겨레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막 대놓고 청탁하진 않고 묵시적인 청탁을 했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만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데 심지어 공문이 나왔다 이런 거야. 근데 조중동이 숨기는 게 있죠. 한겨레가 조중동에 딱 낚여가지고 이 대법원 판례 중에 이제 조중동이 숨기는 판례를 못 찾아온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청탁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시민언론 더 탐사 가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예?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예? 부정한 청탁과 대가라는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기억과 니은,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인정이 안 돼. 제3자 뇌물죄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뇌물을 공여하려는 사람이 그 어떤 정치인한테 함정을 빠뜨리려고 자기 혼자 그냥 악의적인 생각만 갖고 부정한 청탁 비슷한 자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뭔가 막 떠들어. 예를 들어서 무슨 식사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거를 참석한 공무원은 나는 이거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설사 어떤 행정 집행을 하더라도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대가성이 아닌데 그죠? 예. 그러니까 둘 다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뇌물을 공유하려는 사람이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공무원도 청탁을 받는 공무원도 이건 이런 뜻이고 내가 이런 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입증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처벌을 못 해요. 당연하지. 제3자 뇌물죄니까 본인이 직접 받은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증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제3자 뇌물죄는. 여기 보세요. 대법원 판례 201도 12313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막 대놓고 청탁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법원이 다 인정을 해. 맞아요. 근데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알겠죠?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그냥 한쪽에서만 뇌물을 공유하는 쪽에서 여기선 두산이 되겠죠?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그런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에는 혼자만의 착각이니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청탁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판결문을 일부러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근혜. 이 사람은 얘네들도 당연히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나는 뇌물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나는 뭐 압력 넣을 생각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원이 왜 박근혜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보세요. 단독 면담 자리가 있었어. 2015년 7월에 재벌들을 막 불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이거 미르재단 K 재단 아시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아시죠? 그러고 나서 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다른 재벌 회장들도 그렇고 갑자기 일이 막 잘 풀리기 시작해. 후원을 했더니 그래서 판사도 야 이거 니네는 뭐 대놓고 청탁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묵시적 청탁이네. 그리고 그 청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니네들 둘 다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네.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언론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공문, 두산 공문 딱 그거 하나만 나오니까 부정한 청탁 그거 입증 여부가 이번 성남FC 사건의 승패다. 키워드다.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하나 더 있거든. 당사자 간의 공통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변양규는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제3자 사건에서. 이제 나도 이제 후배들 이제 더 이상 안 봐줘요. 뭐 이제 대놓고 비판하는 거야. 너도 이제 5년차 기자면 너도 이제 대놓고 저널리즘적으로 논쟁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야, 선후배 뭐 이런 거 없다. 잘 들어, 민영 씨.
아까 그 대법원 판례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핵심이 뭐다? 두 개라니까. 부정한 청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양쪽 다 인식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돼. 근데 두산 공무원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언론은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에게 불리하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다른 판례가 있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청탁 이 얘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 국정농단 사건에도 예를 들었죠. 그래,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했어. 근데 한국 동계 당시엔 삼성이 한국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에 16억 후원한 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거를 잘 받아간지가 쟁점이었다. 두 사람은 청탁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랬는데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만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래, 이게 왜 인정됐겠어? 독대 자리가 있었잖아. 독대 자리가. 근데 박근혜 사건에서 이렇게 독대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하고 뭐 두산 임원이 만나가지고 뭐 어떤 뭐 쇼부를 치고 뭐하고 뭐 이런 뭐 밥 먹은 흔적이라도 하나 나오냐? 그래서 단순히 청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독대 자리 같은 거. 또는 뭐 꼭 독대가 아니더라도 뭐 무슨 전화 통화를 해서 뭐 녹취록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두산 임원의 뭐 증언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압력을 느꼈다. 이거 안 해주면 성남 FC 후원 안 해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복할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뭐 증언이라도 있어야 돼. 하나도 없어. 왜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만 판례를 가져오고 그래? 최민영, 이유가 뭐야? 조중동 그냥 따라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네가 멍청해서 안 쓴 거야? 아니면은 네가 발제를 했는데 데스크가 막은 거야? 뭐야? 정신 차려라. 조중동에 낚이지 말라고. 왜 걔네들 흉내를 내려 그래? 이재명에게 유리한 팩트를 찾으면 뭐 기자 정신이 뭐 후퇴하는 것 같다고 내부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 아이고, 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법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사법 피해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팩트도 찾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팩트도 함께 찾으세요. 왜 불리한 팩트도 찾아야 돼? 이재명은 정치인이니까 검증해야죠. 근데 왜 유리한 팩트도 같이 찾아야 돼? 사법 피해자니까. 왜 어느 하나만 집중하는 거야? 내가 볼 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공격당하고 탈탈탈탈 털리는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그죠? 퇴임 이후에 보복당했지. 이재명은 뭐 대통령 되기도 전부터 성남시장 직후부터 10년 내내 시달리고 있어.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재명하고 성남 FC가 무슨 한 몸입니까? 이 뭐 일단 저도 이런 건 몰랐는데 어떤 분이 잘 찾아주셨더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성남 FC 인수하는 걸 반대했었어. 처음에 보니까. 옛날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인데 보세요. 이게 원래 성남 1화 이게 옛날에 이제 실업팀이었고 통일교에서 뭐 갖고 있었던 무슨 그런 축구단이었나 봐.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래서 이제 성남 1화가 이제 팔리니까 이제 해체될 것 같은 위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남시장이 좀 책임져라. 이거 좀 사세요. 제발. 안산시로 매각된다는데 그럼 성남시는 축구단을 포기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트위터에다 글을 썼어.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면 연간 100억 드는 세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비판적으로 글을 썼더라고.
성남 FC가 이재명의 뭐 측근들의 것이고 이재명의 무슨 뭐 아들의 뭐 누구 거라도 됩니까? 그러면 이런 글을 왜 써? 옛날 트위터 글을 누가 찾아놨더라고. 응? 자, 아무튼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재판 가면 제가 모두 허물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글을 써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좀 가서 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두산이 보냈다는 공문만으로는 제3자 뇌물죄 연결이 부족합니다. 예.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그냥 공문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처벌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제3자 뇌물죄 자꾸 이렇게 빠삭하냐면, 다른 사건보다 제가 그 박근혜 사건 있었을 때 재판 때 제가 그거 직접 전담한 한겨레 법조 기자였거든요. 제가 박근혜 재판 거의 80% 이상 다 들어갔어. 증인도 계속 만나고. 그래서 제가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좀 다른 사건보다 좀 이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한결에. 에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 꼭 법조팀만 가면 애들이 생각이 마비되기 시작해. 몰라. 법조팀장이 이제 기자들, 이제 후배 기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여러 가지 훈육을 하는데, 뭐 검찰의 생각을 뭐 꼭 주입시킨다기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을 찾아와, 이런 주문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냥 어떤 식의 보통 주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검찰과 친해질 수 있을지. 왜 그 검찰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주말에 산행을 같이 한다든지, 뭐 술을 같이 먹는다든지, 전화 자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든 검찰과 친해져가지고 검찰로부터 정보를 빼내는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법조팀이 있었으니까 그걸 엄청 많이 봤지. 그나마 저는 법원에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압박이 덜 했는데, 저는 주로 판사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법조팀은 보통 재판보다는 검찰 중심으로 들어가거든. 왜냐면 거기서 속보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검찰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검찰과 친한 사람들, 검찰과 친한 변호사들이나 교수들이나 뭐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시각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법조팀에만 들어가면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망가지고 막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겨레 법조팀장이 볼 때 제가 탐탁지 않았겠지. 그래서 하여튼 중요 직책을 중요 사건 같은 걸 잘 안 맡기더라고. 그래서 애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나도 그냥 나와버렸죠. 한 1년 6개월 하다가 그냥 경찰청으로 옮겨와 버렸어요. 출입처를. 못 해먹겠더라고 아주 그냥. 안 맞아. 그 사람들도 중요한 법조인들 따로 이제 만나서 식사 자리 하거나 그럴 때 저를 초대하지 않아요. 예. 나중에 알았지. 난 초대 못 받았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 조직 안에서 이제 좀 도태되도록. 예, 그런 걸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예. 법조팀 나오고 나서 알았어. 이 법조 카르텔, 한겨레 법조 카르텔 같은 것들이 형성돼 있구나. 인맥 카르텔. 거기에 이제 적응되는 기자들은 계속 불러서 법조인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법조 취재 시장에 적응되도록 막 만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초대를 못 받아요. 나는 몰랐지, 나중에. 나는 그냥, 뭐 바쁘다 보면 뭐 못 갈 수도 있고, 뭐 연락이 뭐 안 됐나 보다 하는데, 아니야. 다 연락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서 불러요. 근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이 법조 취재 카르텔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방출된 거였구나.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내가 어떤 기사를 써야 선배들에게 예쁨을 받고 어떻게 해야 검찰의 눈에 잘 띌 수 있고 스스로 거기에 이제 맞춰 들어가게 돼. 근데 저처럼 이제 울퉁불퉁한 기자들은 거기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겨레 법조팀에 있다가 도태되도록 돼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저도 일단 배알이 꼬여서 더 이상 못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얘도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보니까. 만약에 얘가 허지현 선배가 그러는데요. 방송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선배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청탁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판례 보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례들도 있던데 그런 발자 할 수 있을까? 야, 허지현 얘기 하지도 마. 시끄러. 아마 이럴 걸. 한결에 못 바꿔요. 예. 이미 내가 10년을 넘게 경험해봤지만 그 구성원들 자체가 다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 검찰 친화적인 기자들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저 같은 기자들이 아주 일부 소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랑 연락은 주고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못 바꾼다고. 한결에 잘 들으세요. 이재명은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검증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어?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로 온갖 공격을 당한 사법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팩트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설사 검찰의 공격으로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검찰 손바닥 아래서 놀아나기만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장 이재명이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 했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김문기 씨 몰랐다. 이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잖아요. 검찰 공소장이 공개돼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쭉 다 읽어드렸는데 그거를 읽어봐도 이재명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제가 요거를 좀 빠뜨렸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좀 더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김문기 씨의 사망 원인이 하나가 나왔어. 보니까 무슨 뭐 이재명 뭐 죽음의 배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이제 퍼뜨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거 개인 비리야. 개인 비리. 보세요. 검찰 공소장에 흔적이 있어. 보니까 보세요. 김문기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김문기 씨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성남 도시개발공사 담당 부서장이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시행장인 땡땡 이사 및 민간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죽은 김문기 씨가 이런 행동을 했네. 보세요. 검찰 수사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퇴직한 땡땡땡 씨에게 보여준 거야. 왜 이런 짓을 해? 그래가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다. 이런 게 써있네. 이건 제가 그날 좀 놓쳤어. 이 김문기 씨가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 민간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친하게 지낸 거야.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한 땡땡땡 씨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특히 유동규 보세요.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떠들었던 아직 들어온 짓은 혼자서 다 하고 다닌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똑같은 놈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비리까지도 들통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야 이거?
김문기 씨가 왜 죽었는지 우리가 잘 몰랐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 개인 비위가 지금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한 거 아닌가 지금 공소장을 보면 그래요. 예? 왜 이런 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 예? 아무튼 이 건도 제가 김문기 씨가 이제 좀 이제 고인이 돼서 좀 고인을 좀 그죠? 예, 참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인의 죽음까지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김문기 씨의 행적에 대해서 파헤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오늘 한 주 열심히 발로 뛰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